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손입니다. 이달 25일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3바 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그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득하게 멀리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재판은 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삼바 분식회계 혐의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핵심적인 그 쟁점은 뭔지 약간은 어려운 사건입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매체 보도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2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자, 2012년 중에 삼바하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에피스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합작사를 하나 세우죠.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회사입니다. 삼바 85%, 바이오젠 15% 이렇게 해서 회사를 하나 세우고요. 자, 2012년 뭐 말 지나서 2013년 초에 삼바는 그 감사 보고서 공시를 하겠죠. 또 시간이 흘러서 2013년이 지나서 2014년 초가 되면 삼바는 또 2013년도 분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시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지분율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에피스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삼바는 유상증자에 계속 들어가고 바이오젠은 유상증자에 안 들어가서 지분율이 91대 9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2014년도 말이 지나서 2015년도 초에 가서 삼바가 또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는데 이 2014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 공시에 삼바가 어떤 하나의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뭐냐면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면 삼바가 지금 에피스 지분을 91%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에피스 지분 41%를 바이오젠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 남는 지분은 50%가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50% 플러스 한 주. 그 다음에 바이오젠은 에피스 지분 9%를 가지고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삼바로부터 41%를 받으니까 50%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50% 마이너스 한 주. 자, 이런 콜옵션 내용을 2014년도분 감사보고서에서 처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구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15년도 말이 지나서 삼바가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이런 시간의 흐름과 그때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이 정도 내용은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쟁점은 뭐냐? 자, 정선위에서 삼바를 분식회계 혐의로 그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게 된 첫 번째 쟁점은 뭐냐? 이 삼바가 2012년도에 바이오젠하고 합작사, 다시 말해서 에피스를 만들 당시에 체결하였던 아주 중요한 약정을 감사보고서 주석에 미기재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콜옵션인데요. 자,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합작사를 만들 때 삼바는 에피스 지분을 85%나 보유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피스에 대해서. 그래서 삼바는 에피스와 연결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2014년도 삼바가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되죠. 시점은 이제 2015년 뭐 한 3월이나 4월쯤 되겠죠. 2015년 4월쯤에
2014년도 분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하는데 그 주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다. 정확하게는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어떻게? 이 바이오젠이 삼바에 대하여 에피스 지분을 좀 내놓으라고 하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9%에다가 삼바로부터 41%를 넘겨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41%를 삼바는 넘겨주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삼바의 그 바이오젠 에피스 지분은 50% 플러스 한 주, 바이오젠은 50% 마이너스 한 주,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콜옵션과 관련해서 아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추가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이 밝혀지냐면, 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 에피스 이사회는 삼바 측하고 바이오젠 측이 동수로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피스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이 52%로 바뀐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도 에피스에 대해서 삼바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지배력은 삼바가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에피스 이사회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에피스 주총 의결 요건이 지분율 52%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총회에서는 삼바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삼바가 가진 지분이 50% 플러스 한 주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동의해 주지 않는 이상은 주총 그 의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삼바가 에피스에 대해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 지배 회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에피스는. 자,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바 너네들 보니까 2012년, 13년에는 이 콜옵션 자체를 아예 기재를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부실하게 기재를 했네. 그래서 이러한 부실 기재나 미기재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가한 겁니다.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삼바는 콜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뭔가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증선위나 검찰 쪽에서 동기, 이런 그 콜옵션에 대한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 자, 2014년 말이 지나서 2015년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점, 2015년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콜옵션은 있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콜옵션의 세부 내용은 회사 쪽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죠. 이제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죠. 구삼성물산이 이렇게 제일모직에 흡수 합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모직은 이렇게 삼바라고 하는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삼바는 이렇게 에피스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그 주가 대 주가 기준으로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되었는데, 이 삼성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을 합병에 찬성을 하도록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이 타당하다.
이 물산과 모직 두 회사의 본질 가치를 평가를 해도 한 1대 0.35 정도의 합병 비율이면 이 비율이 타당하다.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딜로이트 한진이나 삼성 KPMG 같은 그 회계법인의 용역을 줘가지고 이 물산과 모직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직을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이 삼바의 가치평가, 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루어졌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5년도에 7월 달에 있었던 그 합병 주총회에서 합병은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두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됐으니까 9월 달에 합병 회계를 합니다. 자, 이 두 회사를 합병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또 그 삼바를 평가를 하고 에피스를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때 에피스 지분 100% 평가액이 5.3조로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에피스 지분 100% 평가액이 5.3조니까 그 당시에 이 삼바가 가지고 있는 에피스 지분율이 91%였으니까 5.3조에 91%를 곱하면 한 4.8조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선위와 검찰 쪽의 판단은 뭐냐면 이 2014년도 감사 보고서에 그때 갔어야 겨우겨우 콜옵션이 있다는 정도만 공시를 하고 이 콜옵션 때문에 이사회 동수 구성이라든지 에피스 주총 그 결의 요건이 52%까지 올라가서 에피스에 대한 삼바의 지배력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왜 2015년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합병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제일모직이 좀 높게 평가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 제일모직의 밸류에이션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합병이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증선위와 검찰이 보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물론 삼성은 이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제기를 하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 합병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뭐 사전에 그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삼바나 에피스는 뭐 비상장사였고 그 다음에 에피스 주주로는 삼바하고 바이오젠 두 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구태여 이 콜옵션 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감사보고서 주석에 담아야 되는지 그 판단을 못했을 뿐이다. 전혀 어떤 합병 제일모직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뭐 콜옵션의 세부적인 내용을 일부러 고의로 숨겼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에 대한 서로 간의 그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요. 이 바이오로직스 삼바의 2015 회계연도 이 결산 문제입니다. 2015년도가 끝나면서 2016년도 4월인가쯤에 삼바의 2015 회계연도 결산이 공시가 되었죠.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인데요. 2015년도 결산 손익을 보면 당기 순이익이 무려 1조 9천억입니다. 그전에는 삼바는 계속 이제 적자를 내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900억 적자 회사가 1조 9천억 흑자 회사로 단숨에 무섭게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매출액 거기서 거기 뭐 어차피 영업 손실 나는 회사였는데 영업 외의 이익을 보니까 2조 6,900억 원의 영업 외의 이익이 난 겁니다. 이 영업 외의 이익에 들어가 보니까 금융 비용으로는 1조 8,400억 원이 이렇게 반영되었는데 금융 비용으로
종속기업 투자 이익이라고 하는 놈으로 4조 5천억이나 반영된 겁니다. 종속기업 투자 이익? 어쨌든 이걸로 4조 5천억이 반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기 순이익이 1조 9천억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 부분에 가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자, 2014년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가보면 한 3,100억 원의 결손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자본 총계도 6,300억 밖에 안 됐는데 2015년에 가면 뭐 1조 9천억이나 되는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을 내다 보니까 자본 총계가 2조 7천억으로 뛰게 되고 이 이익잉여금이 3,100억 마이너스에서 1조 6천억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렇게 그 재무 상태표만 보면 상당히 이제 우량한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자, 삼바가 2015년도에 왜 이러한 회계 결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삼바는 에피스 지분 91%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삼바는 지배기업이고 에피스는 종속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은 우리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2015년 이 결산을 마치고 그 결산 내용을 공시를 하면서 삼바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015년 결산을 하다 보니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에피스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콜옵션 행사로 가져갈 수 있는 에피스 지분 41%가 있겠죠. 이 41% 지분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바이오젠은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삼바에게 이 에피스 지분 41%를 가져오면서 그 대가를 또 줘야 됩니다. 바이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지분 41%의 가치가 삼바에게 줘야 되는 41% 지분 대가보다도 이게 훨씬 커졌다는 거죠. 이게 훨씬 커졌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삼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삼바가 결산을 하면서 에피스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네. 에피스 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그냥 회계 처리를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삼바가 결산을 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 들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을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삼바 입장에서는 자, 이런 거죠. 어이쿠, 우리가 이제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을 했어. 왜냐하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콜옵션에 달려있는 그런 부대적인 요건에 따라서 우리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그리고 이 콜옵션 부분을 이제는 부채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41%의 지분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진 에피스 지분 91%를 종속기업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배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아니고 공동기업 투자 주식, 관계기업,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냥 공동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이제 삼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에피스 지분 91%가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아니고 이제는 지배력 상실로 인해서 공동기업 투자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처분을 하고 공동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겠습니다. 자, 종속기업을 처분을 한다. 그러면 삼바의 장부에서 에피스 순자산을 지워버려야 돼요. 얼마? 3천억. 그 다음에 공동기업을 새로 취득을 한다. 그러면 취득하게 되는 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이 공동기업을 새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서 취득을 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피스 지분 공정가치를 평가했더니 4조 8천억이다. 왜 어떻게 해서 4조 8천억이 나왔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피스 지분 100%의 가치는 5.3조로 산출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3조 곱하기 91%를 하면 4조 8천억이 나는 거죠. 4.8조. 그런데 삼바가 이 4.8조 에피스 지분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빵이죠, 빵. 어차피 삼바는 에피스 지분 91%를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지분의 이름만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서 공동기업 투자 주식으로 바꿀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갖고 있는 지분을 재분류한 것일 뿐이니까 공정가치 4.8조짜리 지분을 이렇게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은 제로죠. 그러니까 4.8조 취득하고 순자산 3천억 날리니까 결국은 4.8조 빼기 3천억 하게 되면 종속기업 처분 이익으로 4.5조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회계적으로 종속기업 투자 이익 또는 종속기업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4.5조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91% 에피스 지분 중에서 41%는 바이오젠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5.3조 곱하기 41%를 하면 콜옵션 부채는 2.2조다. 이걸로 끝이냐? 이 지분 41%를 넘겨주는 대신에 삼바는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 바이오젠에게 에피스 지분 41%를 넘기고 받을 수 있는 대가는 4천억이다. 이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 서로 간에 삼바하고 바이오젠 간의 약정으로 이 콜옵션 행사 대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는 이 계산식이 그 합작 설립 때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4천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종속기업 처분 이익으로 4.5조가 생겼는데 콜옵션 부채가 2.2조니까 빼주고 그 대신에 그 콜옵션 지분 대가로 또 4천억을 받으니까 0.4조를 더하면 빼고 더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2.7조가 남는다. 이 2.7조 중에서 일부 비용을 계산하고 법인세 비용을 다 반영하여도 당기 순이익으로는 1.9조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증손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증손위는 이겁니다. 자, 2012년 말과 2015년 말을 한번 보자. 2012년도에 바이오젠과 삼바가 합작사를 세울 때 그때 처음부터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었다. 그때부터 공동지배였다. 왜? 두 회사 간의 합작 그 약정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젠이 그 에피스의 중요한 내용, 그 경영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권들을 많이 보유를 했더라. 그러니까 에피스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면
바이오젠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삼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 이렇게 동의권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으니 이게 처음 합작사를 세울 때부터 삼바가 지배력이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공동 지배였다. 그러므로 2015년도 말 결산을 하면서 삼바가 우리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어요 라는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왜? 상실할 지배력 자체가 없다. 왜? 처음부터 지배력이 없었는데 2015년도 말에 가서 뭘 상실을 하느냐? 애초부터 지배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4.5조 평가 이익을 2015년도에 반영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증선위에서 판단한 겁니다.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2012년도 말에 지배력이 있었던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고 하는 입장이죠. 이거는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의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소수 주주로서의 그 방어권과 비슷한 성격이었고, 이 동의권을 이유로 해서 공동 지배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지분율도 85%였고 뭐 이사회 구성도 압도적으로 삼바가 많았고 실제로 삼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제 설명으로 왜 분식회계 혐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100% 완전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대충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줬고 재판에서도 이런 쟁점을 가지고 서로 싸우겠구나 하는 그런 감은 잡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일부터 공판이 시작되면 아마 상당수 언론에서 공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하게 될 텐데, 뭐 이 정도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매체 보도를 보시면 훨씬 더 한결 돌아가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한번 영상을 올려서 그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